너무 스스로를 압박하거나 너무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말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회사가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법인 파산하고 법인 회생하듯이 개인도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할 수 있으니 너무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제 그러려고 하지 말자,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일정 부분 맞기도 한데 채권자와 채무자 이제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에게 이제 사기를 쳤던 그놈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줘야 될 돈을 탕감하겠다라고 이제 회생 절차를 밟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회생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회생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회생이나 파산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나 적용되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는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진다 라고 보면 맞고, 이제 그 지경까지 가는 사람들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제 뭐 하다가 수틀리면 무조건 회생할 수 있고 무조건 파산하면 된다,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물론 경험해본 사람들은, 한번 회생해본 사람들은 다음번에 또 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, 내가 흘러간 대로 무조건 딱 되진 않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 언제든 뭐 무조건 회생해도 안 되고 파산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,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궁지 앞에서는 뭐 그런 마음을 이제 먹고 그렇게 실행하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책임, 도의적인 책임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,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, 뭐 채권자에게 사전 양해나 아니면은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. 뭐 그런 과정들을 후에 회생을 하고 이제 나중에 남은 이제 채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변제하겠다 이러면은 또 상황이 또 나쁘지 않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빚을 진 사람들, 채무를 진 사람들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야 되는 거죠. 뭐 하다가 안 되면 파산하고 회생하고 그렇게 해서 피해버리기만 하면 뭐 이제 채권자들은 무슨 잘못이냐라는 겁니다. 뭐 드라마나 영화 속에 보면 채권자들,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 조폭들 되게 횡해 부리고 그리고 돈 빌린 사람들은 되게 약자이고 되게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, 그것 또한 어쩌면 선입견일 아닐 수도 있겠다. 돈 빌리고 배째는 사람들이 이제 악인이고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되게 선량한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건 뭐 어느 한쪽 편에 있어서 무조건 저 사람은 나쁜 사람,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한 사람,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,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, 언제든지 그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리고 처지에 따라서 이제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냐도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큰 사기를 당해보니 사기꾼들이 겉으로 올 때 되게 악랄하고 되게 인생 쓰레기처럼 보이고 뭐 이러지 않더라는 거,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더라는 거죠. 대려 인상 험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사기 잘 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대려 선량하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,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 게 많더라는 겁니다. 대려 착해 보이고 조용조용 정말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,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,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의 대표자다라고 하면 부득이하게 회사가 망하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채권자랑 협의해서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뭐 이래저래 정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의논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양해를 구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건 나름 그래도 이제 풀려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몰라라고 도망가고 잠적하고 이러면 그게 비정상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험악하고 참 힘들고 참 어렵고 뭐 이해 못할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, 뭐 사람이 제일 무섭죠.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뒤통수 맞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제일 막막한 거죠. 그런 삶을
이제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제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이제 염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채무에 대해서 안 갚아도 된다. 뭐 나 몰라라고 놔버리겠다. 이러는 사람들 그런 회사 그런 곳만큼 악덕이 없죠.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같이 도산하거나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뭐 나 몰라라고 놔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의 이 시대에 이 엄청난 부채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탕감받으려고 할 텐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익은 자기 거고 손실은 사회화하려는 그런 악덕 기업, 악덕 대표 그들을 과연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파산이나 회생 관련해서는 요건들이 좀 더 까다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피해자들의 이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이제 유래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 험난한 세상, 무서운 시대, 아무도 믿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생각보다 이제 더 큰 충격에 두드려 맞아서 휘청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함부로 기대를 키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기대는 낮추고 몸도 낮추고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생존할 수 있어야, 살아남아야, 그래야 그 다음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너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금방 몰살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세상 사는 건 무지하게 어렵고 이제 월급이 2달, 3달 뭐 그 이상 안 나오면 멘탈이 나가고 사람들이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. 이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죠. 그런 월급 체납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. 임금 체불도.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임금 체불하면 대표이사가 바로 구속되고 이제 엄청난 실형을 세게 이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업하면서 대금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이 법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 사기꾼들, 양아치들,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, 어떻게 해야 견딜 수 있을까, 참 많은 고민들이 되고 생각들이 많아집니다. 정말로 신중하게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사업도 회사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좀 조심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큰 충격이 돼서 우리의 삶의 이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